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0월 30일 금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 큰 하락이 나왔죠. 어제 오후장에 생각보다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조금 기대가 되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고, 또 전날 미국 증시 나스닥에 큰 폭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시작했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오후장이 되면서 나스닥 선물에 큰 하락세가 나왔고,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약 2.5%의 큰 하락세를 보였고, 코스닥도 2.6%의 비슷한 폭으로 하락을 보여주면서 오늘 전반적인 모든 증시가 좋지 못했던 하루였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지수에 큰 하락이 있다 보니까 대형주들도 피할 수가 없죠. 삼성전자도 약 2.6%의 하락이 나왔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3% 이상의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LG화학 오늘 6%의 하락이 나왔고, 반대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약 2%의 강한 모습이 나왔거든요. 제가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기관과 외국인 큰 폭의 순매도 물량을 보여주었고, 반대로 개인이 약 1조 4천억 원의 큰 순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수급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코스닥을 살펴보면 코스닥도 코스피하고 조금 비슷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도세를 보여주었고, 반대로 개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코스피의 수급과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도세를 보여주었고, 개인 나홀로 순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LG화학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세가 이어졌고, 반대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수는 상당히 좋지 못했지만 개별적으로 좋은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역시 수급을 통해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큰 매수세가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 SDI, 네이버, 녹십자, 휴젤, SK바이오팜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고요.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삼성 SDI, 삼성 바이오로직스, 녹십자, SK케미칼, HMM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오늘은 삼성 SDI하고 녹십자 이렇게 두 종목이 기관과 외국인 모두 겹치는 종목이네요.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카카오, 삼성전자 우선주, 셀트리온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자, 먼저 대주주 양도세 조건 강화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당론으로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3억으로 낮춰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정부 조치에 대해서 입장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결정하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이런 입장 표명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주주 양도세 조건 강화 이 점에 대해서 3억이 아니라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개인들의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 어제 민주당 당론이 나오고 나서 약 이틀 동안, 제가 지금 촬영하는 시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틀 동안 개인들이 2조 원 가까운 순매수를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를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개인들이 2조 원 가까운 순매수를 하였는데 과거를 살펴보면 이렇게 개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보여졌던 기간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자, 코스닥도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닥도 오늘 약 4천억 가까운 개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직전 과거를 살펴보면 물론 10월 중순에는 조금 들어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직전 일자와 비교했을 때는 오늘 상당한 물량의 매수세로 이어지고 있다 이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청와대의 입장이죠. 대주주 양도세 조건에 대해서 수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개인들의 매수세가 어제와 오늘 수급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죠. 청와대에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 있는 날인데, 만약에 대주주 양도세 조건 강화 3억 원으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코스피와 코스닥 큰 충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 수급 현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점들을 잘 참조하셔서 투자를 하시는데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부분
분사 여부에 대해서 주주총회가 있었고 주주총회 결과 배터리 사업을 분사하기로 가결되었다. 이런 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 LG 에너지솔루션이 정식으로 출범할 것이고 IPO 절차를 통해서 빠르면 내년 말 아니면 내후년 초에 코스피에 상장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전기차 배터리 3사, SK이노베이션, SDI, LG화학 이 세 기업 중에 LG화학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주총회에 대해서 LG화학이 배터리 사업 부분 분사, 아무리 반대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LG 에너지솔루션은 분사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확정 공시가 나왔다고 해서 4% 이상의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너무 이 한 부분으로만 오늘의 하락을 설명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는 시점이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인데 지금 LG화학의 주가를 보시면 약 4.7% 하락이 발생되고 있고 62만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LG화학의 이런 좋지 못한 흐름,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의 물적 분할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내비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분사안에 대해서 가결 결정이 나왔죠. 그렇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조금이라도 기대하고 있던 투자자들이 실망 매물을 던졌을 가능성도 있고, 두 번째는 오늘 지수의 하락이죠. 오늘 전반적인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의 영향도 상당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분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현재 2300포인트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약 1.5%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뿐만 아니라 코스피 대형주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모두 2, 3% 가까운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코스피 지수의 좋지 못한 흐름, 그리고 물적 분할 결정, 이 두 가지 내용이 합쳐져서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삼성 SDI의 분봉 차트입니다. 그런데 LG화학과 달리 현재 4.2%의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완전히 반대되는 흐름이란 말이죠. 자, 여기 보시면 오늘 삼성 SDI와 관련해서 조금은 긍정적인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약 30조 규모의 현대차 배터리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되었고, 그 덕분에 오늘 삼성 SDI 주가는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LG화학 분사 결정에 대해서 실망했던 주주들이 오늘 삼성 SDI 쪽으로 수급이 몰렸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2024년이에요. 아직 기간이 좀 남아있는데 2024년에 출시하는 현대차의 대형 SUV 전기차, 여기에 삼성 SDI가 배터리 수주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이러한 점들은 현대차 입장에서 전기차 분야에서 최대 파트너였던 LG그룹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삼성 SDI 주가는 상대적으로 좋았지만 LG화학 같은 경우에 분사 결정도 내려졌고 전반적으로 지수의 흐름도 좋지 않고, 또 삼성 SDI와 현대차의 협력, 그리고 협력을 통해서 LG화학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 수 있다, 이런 다소 우려감들이 전반적으로 LG화학에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주가의 흐름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이 오늘 종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LG화학에 대해서 지금 가장 고민하시는 분들이 신규 매수보다는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이고, 빨리 조금이라도 평단가 근처까지 왔을 때 물량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클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 입장에서 말씀을 들어본다면 단기 리스크는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만 조금 우리가 길게 봤을 때는 LG 에너지솔루션의 테슬라 지분 투자 가능성도 있고, 또 현재 LG화학 배터리가 세계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지만 2위 기업이죠. CATL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50%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스카운트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심리가 조금만 개선된다면 다시 주가의 흐름이 양호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LG화학 수급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약 2시를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 쪽에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LG화학이 물적 분할 공시를 냈던 9월 17일 이날 이후로 오늘까지 개인들의 순매도 물량을 한번 살펴보시면 약 9,500억, 거의 1조 가까운 순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와 반면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약 1조 3,600억의 큰 순매수의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 위축, 그리고
연말 지수의 변동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수의 반등이 빠르게 나오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사를 하더라도 상장까지는 1년 이상의 긴 기간이 남아있고 또 외국인의 꾸준한 순매수, 테슬라의 지분 투자 가능성, 이런 다양한 재료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고점에서 매수하였고 지금 주가가 흘러내린다고 하더라도 무리하게 손실을 감내하면서 매도하기보다는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들의 물량이 약 9,500억이 나왔죠. 물적 분할 공시한 이후에. 지금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지난 고점 구간 60만원 후반에서 70만원 초반, 이 구간에서 매수했던 개인들 물량의 약 70%가 넘는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현 시점에서 외국인들의 집중 매도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직전 한 달 전처럼 가파른 하락세가 나오기에는 조금은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LG화학의 하락, 오늘 주주총회 분사한 가결에 대해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큰 낙폭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보다는 전반적인 지수의 하락, 그리고 오늘 삼성 SDI와 현대차의 협력 가능성,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부각이 되어서 비교적 큰 하락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오늘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LG에너지솔루션 상장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한번 참조하시면서 내가 혹시나 고점에서 매수를 하였는데 지금 손실이 크다, 그럴 경우에 무리하게 매도해서 손실을 확정 짓는 것보다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점들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이 10월 마지막 평일이더라고요. 10월 한 달 동안 수고 많으셨고 11월에는 더욱 좋은 흐름이 나와서 재미있는 투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